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면서 한국 문화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류를 접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라고 하죠. 몇 해 전에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공식 지정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내부의 한국어 학습 열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우리에게 먼 나라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비극도 있었고 90년대 이전만 해도 공산국가와 교류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그러다 1986년 베트남이 이른바 도이머이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했고 1992년에는 우리와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며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이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한 이후 30여 년간 한국의 누적 투자액은 무려 9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모든 투자국 중 1위의 기록입니다. 또한 베트남에는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미국 다음 가는 수출 시장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베트남 국민 기업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에서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총매출액은 625억 달러, 하나로는 약 92조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액은 544억 달러로 한화 약 8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도 한국 기업은 꿈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현지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월급이 2배, 한국어를 잘하면 3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약 770만 베트남 동으로 한국 돈으로는 4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LG전자가 베트남 하이퐁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평균 임금은 약 1310만 베트남 동, 한국 돈으로는 70만 원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전공자들은 졸업 직후에 1,500만 동, 수년 후에는 2,000만 동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베트남 대졸 평균 임금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급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 시설이나 사내 복지 등의 근무 조건도 베트남 기업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하죠. 거기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 본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어 공부는 필수라고 합니다. 지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의 베트남 응시자는 약 6만 2천 명으로 응시자 수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가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이었고 전 세계 응시자가 42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응시자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한국 현지에서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한국어 공부 열기도 뜨겁습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어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매년 수만 명이 몰리고 경쟁률은 7대1에 달합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발간한 이민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베트남 노동자 중 한국 취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600달러, 2,000달러로 2위 일본보다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기업도 아닌 농촌에서만 일해도 베트남에서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린다는 것이죠.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제1외국어로 승격했습니다. 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와 동일한 위상인데요. 베트남에서 제2외국어는 중학교 이후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고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합니다. 다른 언어는 제2외국어에서 제1외국어로 승격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는데 한국어는 불과 1년 만에 격상되었습니다. 저학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수년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라고 하네요.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베트남 전역의 95개 초중학교에서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초중학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기는 뜨겁습니다. 전국 60개 이상의 대학과 전문대에서 한국어학과를 운영 중이고 학생 수는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 최고의 명문인 국립하노이 대학의 한국어학과에는 1,2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칠 강사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데 매년 베트남 명문대가 발표하는 커트라인에서 한국어 학과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노이대의 경우 40점 만점에 36.15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 이는 법학부나 의학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다른 명문대인 호찌민 대학 한국학부의 경우 입학시험에서 영어, 수학, 문학 모두 A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베트남에서 22개소를 운영하며 매년 약 2만 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인지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어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여행 간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등에서는 베트남에 갔다가 현지 사람이 한국어로 호객행위를 해서 당황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무심코 욕이나 뒷담화를 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건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는 한류의 영향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베트남은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라 중 하나인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23년 118개국 149개 재외공관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전 세계 한류팬을 집계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류팬은 약 1,330만 명으로 중국, 태국에 이어 세계 3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베트남 사람들의 한류 사랑은 대단해서 지난 2023년 블랙핑크가 하노이에서 콘서트를 가졌을 때는 티켓이 6만 장 이상, 총 1,370만 달러가 팔려 베트남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죠. 한류 사랑과 한국어 열풍이 합쳐진 결과인지 베트남 연예인들 중에는 한국식 예명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 아이유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장미입니다. 아이유를 닮은 외모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는 그녀는 한국 유학파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일찍부터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을 넘어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던 그녀는 지난 2020년 양국에서 동시에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빈 황선도 한국식 예명을 사용하는 연예인입니다. 본명은 응우옌 황선인 그는 지난 2018년 티아라의 지연과 협업하면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발라드의 왕자라고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톱스타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하면서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반중 정서도 대단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싫은 나라로 중국을 꼽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두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베트남이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의존하는 게 국가안보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의존도를 줄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한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와 문화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있으니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